안녕하십니까. 토크앤 이슈 김성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맛 하면은 아마도 매운맛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또 뭐 매운맛도 그냥 매운맛이 아니라 입안이 아주 얼얼해서 눈물 쏙 뺀 만큼의 그 정도의 매운맛. 네. 이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 뭐 닭발, 냉면, 뭐 떡볶이, 기타 등등 요즘은 물냉면이 아니라 불냉면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만큼 맵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우리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 매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 고추장 떡볶이가 들어온 게 불과 60년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요즘 그 매운 것이 음식이 아니라 거의 스포츠 같이요. 매운 것도 단계별로 도전하게 또 만들어 놨더군요. 그러게 아주 극한의 어떤 고통을 즐기는 건가요? 네. 예. 아무튼 이 매우면서도 좀 달콤하고 또 매우면서도 시고 이런 좀 매운맛도 좀 현대에 맞게 각양각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맛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맛처럼 우리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셔봤죠. 예. 연암 박지원의 단편소설 10편을 영어로 완역을 해서 출간하신 분이죠. 미국인 이만열 교수님을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고요. 영어 궁금합니다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름방학 영어 공부. 오늘은 중학생 편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예. 자, 토크앤 이슈 포커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그리고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한국 문학.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시작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대문학 못지않게 고전문학의 작품성 역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 고전문학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란 눈의 미국인 이만열 교수인데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겸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 선생에게 흠뻑 빠진 그는 연암의 대표작 양반전, 허생전 등 한자 소설 10권을 영문으로 번역한 장본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우수한 작품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직접 영어로 번역하게 됐다는데요. 한국 고전문학계에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킨다. 미국인 이만열 교수를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국문학 번역원의 김주현 원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네. 또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번역 작업이 이제 현대 소설이 아니라 고전이라면 더욱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셔봤죠. 네. 경희대학교 교양전문대학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융복합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계신 이만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의 한문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은 이만열 교수님하고 딱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외국인이 앉아 그렇죠. 계셔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명은 따로 있으시죠, 당연히.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시. 네, 맞나요? 정확한 발음인가요? 예. 언제부터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쓰신 거예요? 네, 제가 한 15년 전에 네.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을 때, 예. 때는 장인어른께서 그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시니까 네. 당연히 영어는 네. 기본적으로 하시고 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도 완벽하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PD님께서 이 방송을 어떤 언어로 진행할까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제일 잘하시나요? 물론 영어 빼고요, 교수님. 영어를 모국이고 일본 제가 한 6년 정도 공부했고 거기서 석사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아마 가장 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외국어를 아시아 쪽을 네. 하셨네요. 네,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 아시아 쪽 언어에 관심을 가지신 게? 대학교 83년에 네. 입학했을 때는 네. 앞으로 동부가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 된다고 생각했고 예. 그때 중국어부터 시작했지만은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 한국도 중요하니까 아마 예.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하신 지 한 15년 되신 건가요? 95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북아시아의 중요성 때문에 네. 이제 언어를 이제 네. 습득을 하셨으니까 네.
뭐 조만간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까지 다 섭렵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마 좀 보십니다, 교수님인데.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언어를 잘하셔서 그런가요? 융복합 디렉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직책인가요? 뭐 사실 좀 복잡하지만은 네. 융복합 프로그램은 주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의 이 교류나 협력을 추진하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문학 교수 했지만은 지난 15년 동안은 과학기술하고 인문학의 관계 관련해서도 논문도 쓰고 더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통 이제 현대인들도 고전 소설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고전을 잘 이해를 해서 번역까지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대단한 일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고전을 우리가 읽어도, 읽으려면 일단은 언어가 또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말인데도 고전을 읽기 힘들거든요. 그 당시에 또 문화, 역사, 풍습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읽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만희 교수님은 본인 나라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한국 외국인데 외국 나라의 그러한 고전을 다 그 역사적인 걸 파헤쳐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건 학자적인 그 열정과 재능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열정과 재능. 예. 그런데 그 수많은 그 고전 작품 가운데서 그 박지원의 소설을 관심을 가진 이유는 또 뭘까요, 선생님? 예. 뭐 논문 썼을 때는 제가 일본하고 한국의 고전 소설 비교 연구했습니다. 근데 널리 한국 고전 소설 읽어봤지만은 박지원 소설, 연안 박지원 소설은 좀 상당히 재미있고 다른 소설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럼 그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 소설가가 아니라 인간 연안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연안 박지원 선생님 아직 될 기회가 없었지만은 글을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추측도 됩니다. 아마 먼저 그 조선시대 여러 가지 좀 경직된 그 조직이나 이 사회 보고 그다음에 이 근대화가 가까워지는 그런 그 가운데 아주 깊이 이 사회의 그 모습이나 문제점을 생각하고 논리, 문학부터 뭐 농업까지, 뭐 행정학까지든 많이 공부하시고 아주 솔직하게 미래에 대한 제안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받았고 우리 사회에서 현재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은 그 서양이나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좀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서 좀 아마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단순히 글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문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안 박지원 그 소설의 원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잘 쉽게 번역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어려운 점은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으로 써 있고 한문은 뭐 지금은 학생들을 다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은